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뭐 반도체 오빠가 아니고 그냥 거의 삼성 오빠네요. 삼성 오빠. 오직 삼성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오빠. 일단 삼성전자 아주 징글징글하게 현재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성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재미는 없네요. 솔직히 그죠? 3년 동안 뭔가 좀 실적도 좀 신나게 오르고 주가도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계속 횡보하고 빠지고 하다 보니 지칠 만큼 지쳤고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갔고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찐들만 남았어. 찐들. 찐들만 남았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해야 하나, 껍데기로 해야 하나, 하여튼 뭐라고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쭉쟁이라고 하나요?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알짜배기들만 남은 거예요. 알짜배기들. 이분들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지켜왔고, 견뎌왔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좋은 습관. 이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그럼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은 여러분의 뇌를 속여야 돼. 뇌를 속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뇌를 속일 수 있을까요? 뇌를 속이는 습관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은 물이나 커피를 아주 씹어서 마셔야 돼요. 씹어서. 이 단순히 씹는 동작만으로도 이 뇌는 음식을 먹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먹는다고 착각을 하고 이 물을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 가짜 배고픔을 쫓아냅니다. 박을 쫓아내고 이 폭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폭식을 막을 수 있더라. 두 번째는 일찍 잠들고 싶다면은 매일 잠자기 전 차를 마시라고 하네요. 이 따뜻한 차를 마셔서 몸을 이완시키는 거야. 몸을 이완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전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패턴을 만들자. 잠들기 전에는 계속 차를 마시면은 나중에는 물을 데우기만 해도 이 뇌는 잠들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관을 탑재하고 싶죠. 탑재하고 싶다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나를 칭찬해 준 거야.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 뇌라는 것은 메시지가 이게 되풀이되면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너는 너무 대단해.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뇌에다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 줄 거야. 자신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은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뇌를 속이는 게 훨 낫다고 하대요. 그게 먼저라고 합니다. 이 뇌를 먼저 속여 놓으면은 작은 에너지와 의지력으로도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뇌를 속여봅시다. 참 이상하다, 말이. 좀 뇌를 속인다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거 핵심을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럼 삼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국의 상속세율이 OECD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OECD 중에 최고다. 국내 기업에 가혹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상속세 제도를 선보일 시점이 됐다고 언급을 하네요. 선보여야겠다. 최근에 삼성 대주주 일가가 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6천억 정도를 처분을 해가지고 국내 높은 상속세율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바 있어요. 국내 최대 기업 삼성도 지분을 처분하면서까지 이 상속세를 부담할 정도여서 다른 기업들이 체감할 상속세 고통은 더욱 클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죠. 그러면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명분은 있는데 오히려 징벌적인 수준의 세율에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또 장관이기도 하죠. 하여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밝힙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이 상속세가 아예 없답니다. 14개국은 없어요. 아예 상속세가. OECD 상속세 평균이 26%로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은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다가 이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돼가지고 실제 기업 상속세율이 60%에 이릅니다. 60%. OECD 국가 최고죠. OECD 37개국 가운데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15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같은데. 스위스 등 그 4개국은 직계 비속이 돼서 상속세를 비과세한다고 하네요.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저항이 많고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국내 상속세율 손질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다만 국회에서 제도 개편 움직임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죠. 현재 삼성의 오늘과는 20년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로 총 12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이후로 대출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더라고요. 지난 5일 전자공시 보니까 홍라희 전 그 리움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 이 매각을 위해서 하나은행하고 이 주식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까지 대출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약 6조 원 정도 냈습니다. 6조 원. 6조 원 냈고 6조 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그럽니다. 중소기업들은 상속세에 더욱 큰 부담을 가져요. 설립 30년이 넘는 중소기업의 81%가 대표 연령이 60세 이상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폐업과 매각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회사를 팔지 않으면 엄청난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보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하여튼 좀 그랬네 보니까 그 경총에서도 글로벌 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보니까 전체 140명 응답자의 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자의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또 응답을 해요. 야, 내가 봐도 상속세 참 장난이 아니네요.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빨리 어떻게 쓰든지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 16, 16에는 그 AI를 본격 탑재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11월이 아니라 11일에 잇따라 제기됐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애플이 24년 연례 개발자 대회 WWDC를 통해서 새로운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 AI를 탑재한 iOS 18하고 아이패드 OS 18을 선보일 거랍니다. 이러한 기능은 클라우드를 토대로 작동되는데 또 일부 AI 기능은 아이폰 16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탑재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특히 iOS 18은 음성 비서 시리하고 메시지 앱 간의 상호 그 작용을 지원할 건데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하고 자동 완성 문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력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서 자동 생성된 애플 음악 재생 목록과 AI 글쓰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기본의 생산성 앱하고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가장 주목되는 것은 AI 버튼 장착 여부인데 아이폰 16 시리즈 모델에 현재까지 용도가 밝혀지지 않는 추가적인 버튼이 탑재될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버튼은 압력과 그 접촉을 감지할 수 있고요. 눌렀을 때는 촉각 피드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I와 관련된 용도라는 풍문도 있고, 뭐 클라우드뿐 아니라 아이폰 디바이스에도 AI를 장착할 전망이고,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위해서 새로운 A 시리즈죠. 이 칩을 개발 중인데, TSMC 최신 N3 그 3나노미터 그 노드를 기반으로 설계 중이랍니다. TSMC는 챗 GPT와 같은 AI 도구를 구동하는 그 하드웨어인 그 엔비디아 H100, A100, AI 프로세서의 유일한 제조업체예요. 그 제조업체로 꼽힙니다. 애플은 그 AI 연구에 연간 한 1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그 크레이그 페데릭이 존 지아난드레이, 에디 큐 등도 그런 임원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고, 삼성은 그 AI 가우스를 발표했죠. 가우스. 또 차세대 갤럭시에는 실시간 통화 그런 기술을 탑재할 거라 합니다. 애플이 AI를 업데이트한 아이폰을 공개할 경우 삼성과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스마트폰에 그 기업의 AI 도입에 힘입어서 LLM은 클라우드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앞으로 뭐 좀 피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중국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미중 갈등, 공급망 교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요즘 보니까 신간첩법 등 각종 그 정치적인 변수까지 이제 비어기들에게는 중국은 이제 진출법이 아니다. 진출법이 아니라 탈출법을 연구하는 탈출. 이제 중국을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3월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자본과 인력까지 한꺼번에 빠져나온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중국과 이제 디리스킹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디파팅이에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그게 이루어지는 셈이라죠. 시장조사기관에 보니까 9월 중국의 그 직접 투자는 728억 위안인데 작년 9월 대비 34.4% 감소했어요.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네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누적 FDI도 1월에서 9월은 9,200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결국은 중국에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중국의 FDI가 감소하다 보니 이제 11년 만에 미국의 그 뒤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OECD하고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니까 지난해 글로벌 FDI 1조 2,81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9%로 굉장히 14.1%의 중국을 압도를 하네요. 중국의 FDI 유치액은 2010년 이후 계속 미국을 상회했는데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1년부터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또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막 고심하던 찰나에 뭐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글로벌의 그 공급망 재편까지 덮쳤죠.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가지고 뭐 인도나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겁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모델 시작으로 해서 올해 아이폰 15도 일부 생산 라인을 인도에서 가동하고 있고요. 85%에 달하는 중국 아이폰 생산 비중을 줄여가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데 중국에서 생산되던 맥북 역시 이르면 내년께 베트남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지금 보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의류 기업들도 생산 공장을 일찌감치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했고 중국 현지 매체죠. 이카이 글로벌에 보니까 23년 기준 나이키 이 신발 생산 비중이 베트남이 50%고 2위가 인도네시아 27%, 3위가 중국 18%를 크게 앞질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금 차이나 엑소더스에 나서는 거예요. 현대차도 보니까 중국 합작 법인이죠. 베이징 현대. 중국에서 운영하던 5개 공장 중 베이징 1공장을 21년 이미 매각했고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매각 진행 중이네요. 현대차가 중국 사업을 축소하면서 부품 업체들의 탈중국 행렬도 이어집니다. 현대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용 핵심 부품을 납품한 대원강업은 베이징하고 중국의 동남부 강서 지역에 위치한 공장 2곳의 지분
70%를 21년 중국 현지 기업에 매각을 했네요. 그 중국과 그 긴밀하게 엮여 있는 배터리 업계도 탈중국이 키워드예요. 중국에 모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세계사, 최근에 그 대중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미국을 중시로 해가지고 현재 증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한 발 더 앞서서 탈중국 시작했고, 삼성그룹의 중국 계열사는 2018년 87곳에서 올해는 65곳으로 5년 만에 한 25%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많이 줄었네요. 삼성은 2018년 선전 통신 공장과 텐진의 스마트폰 공장 가동 중단했고, 삼성전기도 2019년 중국의 쿤산에서 운영하던 고밀도 회로기판 생산 설비를 완전히 철수했어요. 이렇게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더욱 엄격해진 중국의 사회 통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해외로 옮기고 있는 분석이고, 여기 보니까 뭐 데이터 보안법, 뭐 사이버 보안법 등등 해서 그 데이터 3법하고 이 반간첩법 개정안처럼 이 민간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중국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탈중국 추세와 관련해서 이 중국에 대한 기업 신뢰도가 사상 최저 수준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향후 5년 동안 규제 환경이 실제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근로자 인건비 한몫합니다. 일본의 그 무역진흥 기구가 있는데,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제조기업 일반 그 종업원의 임금이 2012년 328달러에서 22년 607달러로 증가를 했어요. 중국의 일반 종업원의 임금은 베트남보다 2.2배, 인도보다 1.8배 높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로 자금이 유출되면 위안화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겠죠. 현재 그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으면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있고, 이는 위안화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누리던 세계의 공장 자리를 대체할 만한 국가가 바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요. 중국의 그 가장 유력한 대체 국가로 꼽히는 나라가 어딘가 인도죠, 인도. 인도도 철도나 항만 등 그 인프라 분야가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크게 부족하고. 그 인도가 중국에 필적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수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항구를 보니까 세계 30대 항구 중에 인도에 위치한 곳은 한 곳도 없답니다. 반면에 중국은 세계 10대 항구 중 5곳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교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